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 임송아입니다. 오늘은 롯데마트 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전 그룹사가 한 번에 채용 공고를 내서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산업군 그리고 직무를 선택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건 바로 마트 이제 영업관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롯데 유통 계열사 중에서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대졸 신입 초봉 기준이 4,1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성과급이 거의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마트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또 특히나 요즘 뭐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은 기업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주에서 좀 이제 마트 산업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 한 직군에서만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업 관리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 뭐 생활문화, 의류 잡화, 기타 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식품이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생활문화 요 정도가 될 텐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이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비건 등의 신상품 개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MD 직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펙타파 전형으로만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영업 관리랑 이제 신상품에 대한 어떤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영업 관리는 어쨌든 MD가 새로운 상품을 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팔아서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이제 선호하는 어떤 PB 상품은 무엇이며 트렌드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니즈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헬스 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조금 더 이제 차별화가 돼서 점점 더 좀 이제 각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라든지 이런 거 정말 외국에서나 보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비건을 이제 대상으로 한 마요네즈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달걀 이제 흰자 이런 게 안 들어간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화점은 아무래도 고소비층 그리고 편의점은 뭐 젊은 층의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적인 이제 유통이라면 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트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건 뭐 4인 가구, 2인 가구 등의 뭐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가구들이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생활문화 부분에서는 이너뷰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품을 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했다면 이제는 피부에 바르지 말고 먹는 데 양보하세요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부를 좋게 하는 콜라겐 포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정관장 홍삼 먹듯이 이렇게 우리가 먹어서 피부를 좋게 하는 이런 이너뷰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홈 데코레이팅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이제 홈 퍼니싱인 겁니다. 그냥 뭐 단순히 홈 데코레이팅이라는 건 뭐 시계 뭐 하나 정도? 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는 인테리어였다면 이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자그마한 수납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데코레이팅을 할 수 있는 퍼니싱 가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소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 퍼니싱 상품을 굉장히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 브랜드가 판매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PB 상품들을 아예 이제 철수를 하는
원래는 이제 이 마트에서 파는 그런 의류 제품들은 SPA라고 하죠. 이제 스파 브랜드였죠. 그런데 뭐 H&M이라든지 뭐 자라라든지 뭐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그런 데들이 이제 어떤 물류를 뽑아내는 것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그 니즈가 워낙 이쪽이 컸기 때문에 마트에서 굳이 옷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의류 PB 브랜드에 대한 판매는 축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의류 요런 코너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많이 안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캐주얼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죠. 아이들을 위한 혹은 남편이 뭐 가볍게 이제 주말에 외출할 수 있는 뭐 이런 류의 캐주얼 의류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 보시면 속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데 속옷은 따로 PB 브랜드가 있지 않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제 그 먹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간 시장 규모가 10배 증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화장품 쪽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코스메틱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네, 이제 기업 관련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롯데 마트 자체만은 아니지만 롯데 쇼핑 전 계열사를 기준으로 점포 200개를 이제 정리를 이번에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롯데가 표방하는 것은 유통회사를 넘어서서 서비스 회사로 변화하겠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트가 변화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 아마존고라든지 뭐 허마신성이라든지 이런 해외 굉장히 어떤 탁월한 물류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잘 보셨을 텐데, 이걸 이제 롯데마트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마트는 전시장이 된 개념인 거죠. 전시장이자 물류 공간. 그래서 이제 뭐 와서 봐도 되고 뭐 집에서 시켜도 되고 해서 시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마트 주변에 있는 상권의 어떤 주거 공간에서 시켰을 때 그거를 바로라는 건 30분에서 3시간 내에 바로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배송이라는 것이 실제로 당일 배송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로켓 배송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트에서 시키고 배달시켰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간편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요 풀필먼트라고 하는 요 이제 시험적인 매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도르래 같은 것들이 이제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전시했던 양배추가 도로록 올라가가지고 이제 집까지 바로 이제 배송되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럼 굉장히 잘 되겠네. 롯데마트 완전 혁신적이다. 근데 문제는 이걸 홈플러스도 하고요. 모든 마트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답변은 동종업계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은 얼마 만에 배달한다. 뭐 신선식품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뭐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뭐 CCTV를 설치해서 뭐 상품을 그날그날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동종업계와의 차별화를 두도록 하는 전략을 여러분이 세워가시면 굉장히 면접관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베트남 등의 해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트 사업이 성장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리도 잘 알고 이제 어떤 택배 서비스도 직접적으로 택배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잘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해외 점포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섬나라랍니다. 그럼 이제 배를 타고 배송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직접 현재 이제 물류사와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중급 자본을 들고 와서 정말 온라인 사업을 본격화하는 그런 다른 유통업체에게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활성화하기보다 스피드엘 서비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집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배송을 빨리 해주겠다, 그러니까 배달을 빨리 해주겠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업 다 접었죠. 그런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인도네시아에서
18.5%, 베트남에서 23%가 이제 전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0개의 점포를 정리하는 마당인데 정말 다른 어떤 온도차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지금 점포가 50개인데 50개를 그러니까 2배 이상을 확대해서 100개 점포를 열 생각이다. 그리고 심지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게 두 가지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인디어, 베트남어 혹은 영어 등 외국어 영역에 대한 것이 우대 조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마트에 대한 어떤 물류, 풀필먼트에 대한 시스템 확립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점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국내 영업 관리도 안 뽑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에 중점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테다. 그래서 좀 외국어적인 그러니까 동남아어라든지 뭐 그런 제2외국어, 뭐 제3외국어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PB 상품 강화가 굉장히 마트에서 주력하는 겁니다. PB 상품이 가장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이 온리프라이스라는 이 롯데마트 PB 브랜드는 이제 3년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러시아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통 매장 자체는 안 되더라도 이 PB 상품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관리를 지원을 하시지만 전사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가시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근무 환경을 보면 주 5일 근무는 맞는데 주말 포함 주 5일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잘 쉴 수 없다는 점. 그럼 이건 면접 질문으로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가시면 좋겠고요. 또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입니다. 마트가 보통 이제 10시 뭐 9시 반 이렇게 오픈을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영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쭉 근무할 수는 없고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오전 쪽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 쪽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고 현장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근무일 수도 있는데 본사 근무는 거의 없고 이제 보통 매장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담당 매장의 발령을 받으시게 되는 구조인데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매장 관리직이라면 여러분께서 주재원으로 나가실 수도 있지만 주재원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1, 2년간 이제 국내 매장에서 있거나 혹은 그러다가 이제 주재원으로 잠깐 나갔다 오거나 뭐 이런 식이 될 건데 주재원을 모두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살다 오라 그러면 뭐 정말 퇴사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재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동남아시아도 굉장히 성장도 했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어떤 전문적인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봉 상승률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이 주재원 근무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재원을 무조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서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전 주재원을 꼭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제 국내 매장에서 업무를 잘 배워서 해외 매장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현지 법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지 채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물론 출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 파견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해외 매장 관리는 어쨌든 현지 담당자 관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관리와 매장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워낙 잘 아시는 뭐 재고 관리, 프로모션 관리, 수치적인 계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매장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관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객 클레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상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판매 직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 이런 직접적으로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람끼리 부딪혀서 하는 업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화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롯데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그렇겠죠. 이 유통사에서 직접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자기소개에서부터 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분 자기소개에서 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응도 마련해 놓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경험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 역량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교환학생했던 거 어필하고 싶어요. 그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이미 이력서상에 어떤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이 다 어필돼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력서상에 어필되지 않은 경험부터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맡고 싶은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나는 식품을 하고 싶다. 나는 리빙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뭐 화장품 이쪽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직접 거기에 배정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일단 여러분께서 중심 카테고리를 잡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유통업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에 맞춰서 조율하시거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에 맞춰서 나의 중심 카테고리는 잡고 가셔야 된다. 뭐 신선식품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고객 응대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 관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 매출 분석 능력은 기본이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에서 주로 보는 것들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연구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 최근 소비 트렌드, 소비 핵심 역량에 대한 어떤 워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타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이제 PT 면접 주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뭐 가심비, 미닝아웃 등 다양한 소비 패턴 토대로 롯데마트의 마케팅 방안을 도출하세요. 이게 이제 영업관리 직무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가심비 뭐 그냥 싸게 잘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소비 트렌드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에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면접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쿠팡의 로켓 배송과 롯데마트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풀필먼트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단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나 해외 매장 관리를 중점적으로 채용을 할 거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안이나 신상품 제안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어떤 마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어떤 리포트, 그러니까 뭐 코트라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SNS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에 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SNS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뭐가 핫한지가 좀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에서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원데이 면접을 보죠. 근데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 기업 이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점인데 우리 기업이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롯데 사드부지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실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이런 롯데에 대한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한다.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기업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해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면접 전형 중에 임원 면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 대한 대비는 곧 롯데의 부정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대비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상반기에는 부정적인 이슈가 아주 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앞으로 또 이런 뭐 재난이 터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라든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트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트 PB 상품에 대해서 이제 뭐 대기업 갑질 논란이 있었죠. 뭐 롯데마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이제 마트 업체들이 이제 영세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좀 갑질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당연히 뭐 그럴 일이 없겠죠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그런 이슈가 있는데도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요.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개인 의견, 이건 뭐 내가 불매운동에 대해 찬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롯데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포장해서 말씀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롯데 그룹 자체에서 항상 좀 물어보는 게 롯데의 군대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군대 문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군대 문화는 어떤 철저한 시스템이다. 군대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차의 검증인데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큰 어떤 실패를 막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여러분만의 정리를 잘 해가셔야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또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죠. 이제 실무진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이미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자소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자소서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공격 질문에 대한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친구의 의견 중에 잘못된 게 없었나요? 뭐 잘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왜 이 친구의 의견보다 본인의 의견이 더 좋았다고만 생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소서 내용 숙지는 기본이겠죠.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여러 번 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나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겠다. 근데 이게 추가 질문에 대한 대비는 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뭘 사셨다고 했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었나요? 뭐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은 대응하기가 쉬워요. 보통 근데 공격 질문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 안 하시고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잘 예측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이면 됩니다. 이게 좋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 방법밖에 없었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런 반박 질문에 대한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더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경험 이외에 다른 경험 없나요? 라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공격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일단 최대한 내가 정말 알짜 엑기스 같은 어떤 에피소드만 여러분께서 해놓으셨겠지만 그 경험 이외에 다른 경험 몇 가지는 총알처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날카롭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면접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에 빠지실 게 아니라 어떤 공격 질문에 대한 대비책을 더 만드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혼자 임하기 때문에 뭐 여럿이서 있으면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지만 그런 건 좀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채용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외 경험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 정리를 지자면 마트나 편의점 같은 유통업계의 어떤 종사 경험 있으시면 아르바이트 경험, 이게 일단 가장 베스트로 좋은 경험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해외 경험, 정말 여행을 갔다 왔던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 경험을 얘기하실 때 여행에서 뭐 주변에 내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할 플랜 짰다, 이거는 뭐 어쩌라고, 이게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해외 경험을 강조하실 때에는 그 나라에서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를 알게 됐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알게 됐다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시장 조사라든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바라본 분석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 제가 그냥 놀다 온 건데 그걸 뭘 분석하죠? 그냥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못해 날씨라고 할지라도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이제 뭐 물류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뭐 그렇게 뭐 하루 만에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상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온도가 생각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갔더니 택시가 굉장히 많다. 뭐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어땠다. 그래서 뭐 물류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뭐 난점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죠. 어렵고 특이한 거에서 뭘 얻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단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차이점 그걸 먼저 뽑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붙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마트가 됐든 뭐가 됐든 백화점이 아닌 이상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결국 트렌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한 그리고 나만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해석 나만의 어떤 패션 센스를 이제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의상을 선택하실 때에도 내가 뭐 패션 쪽의 상품에 관심이 있다가 아닐지언정 저는 식품에 관심 있어요, 리빙에 관심 있어요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최근 트렌드에 내 딴에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면접 정장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실제로도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여러분께서 너무 이제 정장 그냥 너무 재미없는 옷을 입기보다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청바지에 흰티를 입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딴에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스웨터에 뭐 슬랙스라든지 이런 차림으로 가시면 조금 더 다른 이제 면접에서 어필해야 되는 여러 것들에 이전에 좀 더 호감을 이제 면접관들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변화와 혁신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께서 아이디어에 대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실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재밌게 어떻게 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너무 꽉 막힌 틀에 박힌 생각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많이 이해한다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준비하셔서 잘 어필하시면 이번 이제 마트 뭐 굉장히 뽑는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바늘구멍을 뚫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